새벽 2시 요양병원 3층 병실의 CCTV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침대 옆에 앉아 있다. 그는 잠든 노인의 귀에 얼굴을 바짝 대고 속삭인다. 순희 씨, 왜 날 버렸어요? 그 목소리는 낮고 차갑다. 노인의 눈꺼풀이 떨린다. 하지만 눈을 뜨지 못한다.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다음 날 아침 딸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며칠 뒤 딸은 병원 경비원에게서 몰래 CCTV 영상을 받았다.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손이 얼어붙었다. 화면 속 남자의 얼굴.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 45살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이름은 은정이고요. 대기업 격리부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결혼은 안 했어요. 일이 바쁘기도 했고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엄마랑 둘이 살고 있어요. 아니, 살았어요. 엄마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기 전까지는요. 엄마는 올해 76이세요. 제 인생에서 엄마만큼 강한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엄마는 그때부터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죠.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 일도 하시고 아파트 경비 일도 하셨어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그렇게 고생하시면서도 저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장학금을 받긴 했지만 생활비며 책값이며 엄마가 다 대주셨거든요. 전 그때 엄마한테 맹세했어요. 나중에 꼭 잘 살아서 엄마 편하게 해드리겠다고요. 그게 제 인생 목표였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첫 월급으로 엄마한테 외식을 사드렸어요. 고깃집에 갔죠. 엄마는 그날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내 딸이 이렇게 컸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거든요. 저도 울컥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니까요. 그 후로 15년 저는 열심히 일했어요. 승진도 했고 연봉도 올랐죠. 5년 전에는 아파트도 샀어요. 작은 투룸이지만 엄마랑 제가 살기엔 충분했어요. 엄마는 그때부터 일을 그만두셨어요. 이제 좀 쉬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집에만 있는 걸 못 견뎌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거기서 노인 봉사활동을 하셨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도와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요. 엄마는 그 일이 좋다고 하셨어요. 보람 있다고요. 누군가를 돌보는 게 행복하다고 하셨죠. 그런 엄마가 쓰러진 건 지난 여름이었어요. 7월 말쯤이었죠. 그날 저는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밤 9시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은정아, 엄마 허리가 너무 아파. 저는 깜짝 놀라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소파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죠.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허리를 못 움직이겠어. 저는 바로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MRI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다고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당장은 아니지만 빨리 해야 한다고 하셨죠. 엄마는 수술이 무섭다고 하셨어요. 괜찮아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단호하셨어요.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엔 걷지도 못하실 수 있다고요. 저도 엄마를 설득했어요. 엄마, 수술 받으셔야 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결국 엄마는 수술을 받기로 하셨어요. 2주일 뒤에 수술 날짜를 잡았죠. 그 2주일 동안 저는 병원에 대해 알아봤어요. 어느 병원이 척추 수술을 잘하는지, 어느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좋은지요. 밤마다 인터넷을 뒤졌어요. 수술은 무사히 끝났어요.
3시간 걸렸죠. 저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면서 손톱을 다 뜯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셔서 잘 됐다고 하셨을 때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괜찮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회복 기간이 필요했거든요. 최소 석 달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물리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고민이 됐어요. 집에서 엄마를 돌보고 싶었지만 저는 직장을 다녀야 했거든요. 휴직을 신청할까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격리부는 인원이 딱 맞게 돌아가서 제가 빠지면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 커리어도 신경 쓰였어요. 지금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거든요. 그걸 중간에 내려놓으면 승진에 불리할 수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요양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거부감이 있었어요. 엄마를 시설에 맡긴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말하더라고요. 요즘 요양병원은 시설도 좋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오히려 집에서보다 낫다고요. 저는 여러 요양병원을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해봤죠. 첫 번째로 간 곳은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어요. 하지만 시설이 너무 낡았어요. 복도는 어둡고 병실은 좁았죠. 간호사들도 바빠 보였고요. 여기는 아니다 싶었어요. 두 번째로 간 곳은 좀 나았어요. 깨끗하고 넓었죠. 하지만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제 월급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계속 알아봤죠. 그러다가 회사 선배한테 소개받은 곳이 있었어요.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평이 좋다고 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 CCTV가 곳곳에 설치돼 있어서 안전하다고 했죠. 비용도 합리적이었어요.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저는 그곳을 직접 방문했어요. 9월 초였어요. 날씨가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였죠. 병원은 작은 언덕 위에 있었어요. 주변에 나무가 많아서 공기가 좋았어요. 건물은 흰색이었고 3층짜리였죠. 현관을 들어서니 깨끗했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화분들이 곳곳에 놓여 있었죠. 안내 데스크에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서 오세요. 저는 입원 상담을 하러 왔다고 했어요. 직원은 상담실로 안내해 줬어요. 상담실은 2층에 있었는데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어왔어요. 상담사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어요.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죠. 환자분 상태는 어떠세요? 상담사가 물었어요. 저는 엄마 상황을 설명했어요.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병원은 재활 치료에 특화돼 있어요. 물리치료사도 상주하고 의사 선생님도 매일 회진을 도세요. 병실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물었어요. 1인실과 2인실이 있어요. 1인실은 한 달에 200만 원, 2인실은 150만 원이에요. 저는 2인실로 하겠다고 했어요. 상담사는 빈 병실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갔어요. 3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는 깨끗했고 벽에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어요. 병실 문마다 번호가 붙어 있었죠. 301호, 302호 이런 식으로요. 상담사는 305호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에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실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넓었어요. 침대가 2개 있었고 각 침대마다 작은 옷장과 침상 테이블이 있었죠. 창문도 컸어요. 창밖으로 나무들이 보였고요. 화장실도 병실 안에 있었어요. 깨끗했죠. 여기 괜찮네요. 제가 말했어요. 상담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병원 환자분들 만족도가 높아요. 간호사들도 친절하고 식사도 맛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해요. CCTV가 복도마다 있어서요. CCTV 말씀하셨는데 병실 안에도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상담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실 안에는 없어요. 환자분들 사생활 보호 때문이에요. 하지만 복도와 간호사실 로비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안심이 됐어요. CCTV가 있으면 혹시 모를 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입원 계약을 했어요. 엄마한테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했죠. 집에 돌아와서 엄마한테 말씀드렸어요. 엄마 좋은 병원 찾았어요. 거기서 재활 치료 받으시면 어떨까요? 엄마는 난색을 표하셨어요. 은정아, 엄마는 집에 있고 싶어. 병원은 싫어. 엄마, 집에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전문적인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설득했어요.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말하면 그래야지. 저는 미안했어요. 엄마가 정말 가기 싫어하시는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돌볼 수 없는 이상 전문 시설에 맡기는 게 최선이었죠. 2주일 뒤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9월 중순이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하늘이 맑고 바람이 선선했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아직 혼자 걷기는 어려우셨거든요. 병원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나와서 맞아줬어요. 엄마를 3층 병실로 안내했죠. 305 제가 미리 받았던 그 병실이었어요. 옆 침대에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잠을 주무시고 계셨죠. 엄마를 침대에 모시고 짐을 정리했어요. 옷이며 세면도구며 챙겨온 것들을 옷장에 넣었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2층 담당 간호사 김지연이에요. 뭐든지 불편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간호사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이 둥글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엄마도 편안해 보이셨고요. 간호사는 병원 일과를 설명해 줬어요. 아침 7시에 기상, 7시 30분에 아침 식사, 9시부터 재활치료, 정오에 점심, 오후에는 휴식이나 간단한 운동, 6시에 저녁, 9시에 취침이라고 했어요. 약은 식사 후마다 드시면 된다고 했고요. 면회 시간은 언제예요? 제가 물었어요. 평일은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8시까지예요. 하지만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시면 언제든지 오셔도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손을 잡았죠. 엄마, 여긴 시설도 좋고 간호사분들도 친절해요. 안심하고 계세요. 엄마는 작게 웃으셨어요.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까지 엄마와 함께 있었어요. 저녁 식사도 같이 했죠. 병원 식사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된장찌개에 나물 반찬들 그리고 생선구이가 나왔거든요. 엄마는 입맛이 없으신지 조금밖에 안 드셨지만요. 저녁 8시쯤 집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엄마, 이제 들어갈게요. 내일 퇴근하고 올게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은정아, 회사 일 바쁘면 자주 오지 않아도 돼. 엄마 걱정하지 말고.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올 거예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매일 오기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 병원까지 차로 40분이 걸렸거든요. 평일에는 퇴근하고 오면 8시가 넘을 테고 그럼 면회 시간이 끝나죠. 결국 저는 주중에는 이틀에 한 번씩, 주말에는 하루 종일 오기로 했어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하셨어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가는데 한 남자가 복도 끝에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중년 남자였죠.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평균이고 마른 체형이었어요. 간병인 복장을 하고 있었죠.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저도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남자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요. 너무 오래, 너무 깊게 쳐다보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빨리 걸어서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뒤돌아보니 그 남자는 여전히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섬뜩했죠.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런가 보다 했죠.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늦은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으니 쓸쓸했어요. 평소에는 엄마랑 같이 먹었거든요. 엄마가 안 계시니 집이 텅 빈 것 같았죠.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어요. 엄마 생각 때문이었어요. 엄마가 병원에서 잘 지내실까? 불편한 건 없으실까? 외로워하시진 않으실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새벽에야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은 회사에 갔어요. 일이 많았어요. 마감이 다가오는 프로젝트 때문에 모두들 바빴죠. 저도 정신없이 일했어요. 점심시간에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물리치료도 받았고 점심도 맛있게 드셨대요. 저는 안심했어요. 퇴근 후 병원에 가려고 했는데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은정 씨 미안한데 오늘 야근 좀 해줄 수 있어요? 내일까지 마감인 자료가 있거든요. 저는 난감했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팀장님이 직접 부탁하시는데 어떻게 거절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오늘은 야근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어요. 회사 일이 중요하지.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목소리가 조금 힘없어 들렸어요. 저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밤 10시가 넘어서 야근을 마쳤어요. 집에 가는 길에 병원 생각을 했어요. 지금쯤 엄마는 주무시고 계시겠죠. 내일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퇴근 후 병원에 갔어요. 엄마 병실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침대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망설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어젯밤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인데요? 저는 긴장했어요. 엄마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밤에 누가 내 침대 옆에 온 것 같아. 네, 간호사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간호사는 불을 켜고 오잖아. 근데 어젯밤엔 불도 안 켜고 조용히 왔어. 발소리도 거의 안 났고. 꿈 아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분명히 깨어 있었어. 누군가 내 옆에 서 있는 게 느껴졌어. 그 사람 숨소리도 들렸고. 저는 걱정됐어요. 엄마가 수술 후유증으로 환각을 보시는 건 아닐까? 아니면 약 때문에 이상한 꿈을 꾸신 건 아닐까? 엄마, 간호사한테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약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잖아요. 엄마는 쑥스러워 하셨어요. 그래, 미안하다. 엄마가 예민한가 봐.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어요. 일단 간호사한테 물어보기로 했죠. 간호사실로 갔어요. 당직 간호사한테 엄마 상태를 설명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밤에 누가 오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투약 중에 그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이 있나요? 간호사는 차트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특별히 그런 약은 없는데요. 수술 후에 가끔 그러실 수 있어요. 환경이 낯설어서요. 좀 더 지켜보죠. 그럼 밤에 순찰 자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간호사는 친절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신경 써서 볼게요. 저는 엄마 병실로 돌아갔어요. 엄마한테 간호사 선생님이 자주 봐주신대요 라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안심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는 밤 8시까지 엄마와 함께 있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회사 일도 얘기하고 동네 소식도 전해드렸어요.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끔 웃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편해졌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간단한 저녁거리를 사려고요. 컵라면이랑 삼각김밥을 샀죠. 집에 가서 혼자 먹었어요. 역시 쓸쓸했어요. 주말이 됐어요. 토요일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 엄마와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생각이었죠. 병실에 들어갔더니 엄마가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밖을 보고 계셨죠. 엄마 안녕하세요. 제가 밝게 인사했어요. 엄마가 돌아보시더니 웃으셨어요. 왔니? 일찍 왔네. 네, 오늘은 하루 종일 같이 있을게요. 제가 가져온 과일을 깎아서 엄마께 드렸어요. 사과랑 배였죠. 엄마는 맛있다고 하시면서 드셨어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엄마 얼굴을 자세히 보니 안색이 안 좋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도 생겼고 얼굴도 야윈 것 같았어요. 엄마 많이 안 좋아 보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왜요? 침대가 불편하세요? 아니, 침대는 괜찮아. 그냥 자꾸 깨. 왜 깨세요? 제가 물었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정말 이상해. 밤마다 누가 오는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그러세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응. 매일 밤 새벽쯤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서 있는 게 느껴져. 그 사람 숨소리도 들리고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설마 정말로 누군가 오는 걸까? 엄마, 그 사람이 뭐 하던가요? 그냥 서 있어. 한참 동안. 그리고 가끔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속삭이는데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엄마는 눈을 감으셨어요. 잘 안 들려.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근데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순희 씨라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를 순희 씨라고 부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간호사들은 환자분이나 어르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엄마, 혹시 그 사람 얼굴 보셨어요? 아니,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 그냥 실루엣만.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바로 간호사실로 갔어요. 간호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 병실에 밤에 누가 자주 다녀가나요? 제가 물었어요. 간호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희가 순찰할 때 들어가죠. 새벽 2시, 4시, 6시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안 들어가나요? 네, 특별한 일 없으면요. 왜 그러세요? 저는 엄마 말씀을 전했어요. 간호사는 의아해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확인해 볼게요. 그날 저는 하루 종일 엄마와 함께 있었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 산책도 나갔죠. 병원 1층에 작은 정원이 있었거든요. 엄마를 휠체어에 태우고 정원을 돌았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했죠. 정원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엄마 여기 있는 게 너한테 부담되지? 아니에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야, 알아. 내가 얼마나 바쁜지. 회사 일도 있고. 엄마가 더 중요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엄마는 제 손을 쓰다듬으셨어요. 고맙다, 은정아. 정말 고마워. 저녁 6시쯤 병실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병실에 웬 남자가 있었어요. 옆 침대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죠. 간병인인 것 같았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남호라고 해요. 옆 침대 할머니 간병인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저도 인사를 했죠.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기억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복도에서 봤던 그 남자였어요. 이상하게 쳐다보던 사람요. 저는 왠지 불편했어요. 어머니 수술하셨다면서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나모가 말했어요. 네, 아직 회복 중이세요.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나모는 계속 저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불편했죠.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6이세요? 그렇군요. 우리 할머니도 75이세요. 비슷하시네요. 그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저는 대답을 간단히 했죠. 빨리 대화를 끝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나모는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어머니 젊으셨을 때 정말 예쁘셨을 것 같아요. 따님 보니까 알겠어요. 그가 말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네, 엄마 젊을 땐 미인이었대요. 그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겠네요. 나모의 말투가 이상했어요. 그냥 칭찬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담긴 것 같았죠. 저는 불편해서 화제를 돌렸어요. 할머니는 많이 편찮으세요? 네, 치매가 심하셔서요. 가족들이 돌보기 힘들어서 여기 계세요. 나모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쳐다봤어요. 시선이 너무 집요했어요. 저는 엄마 쪽으로 갔어요. 나모에게서 멀어지고 싶었거든요. 엄마 배고프지 않으세요? 곧 저녁 시간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녁 식사가 나왔어요. 엄마를 도와드리면서 함께 먹었죠. 나모는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어요. 가끔 저쪽을 쳐다보면 나모가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느껴졌죠. 저녁을 다 먹고 저는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엄마, 저 간병인 선생님 어때요? 친절하세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글쎄, 잘 모르겠어. 말은 안 하는데 가끔 느낌이 이상해. 어떻게요? 뭔가 날 쳐다보는 것 같아. 자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도 느끼셨구나. 엄마, 혹시 그 사람이 밤에 오는 거 아닐까요? 엄마는 깜짝 놀라셨어요. 그럴까? 모르겠어. 어두워서 얼굴을 못 봤거든.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였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오늘 밤 여기서 자야겠다고요. 엄마, 제가 오늘 여기서 자볼게요. 뭐? 왜? 회사도 가야 하는데. 괜찮아요. 내일 월요일이지만 오전에 연차 쓸게요. 은정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엄마. 저도 궁금해요. 정말 누가 오는지요. 저는 간호사한테 보호자 숙박을 신청했어요. 간이 침대를 가져다 줬어요. 엄마 침대 옆에 놓았죠. 그리고 밤을 기다렸어요. 밤 9시 소등 시간이었어요. 병실 불이 꺼졌어요. 복도 불만 희미하게 들어왔죠. 저는 간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자지 않았어요. 깨어서 기다렸죠. 시간이 천천히 흘렀어요. 10시, 11시, 12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졸음이 왔어요.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 아무도 안 오는 건가? 새벽 1시쯤 저는 깜빡 졸았어요. 그런데 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눈을 뜨니 누군가 병실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죽였어요. 그 사람은 천천히 걸어왔어요. 발소리가 거의 안 났어요.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남자인 것 같았어요. 키나 체형으로 봐서요. 그 남자는 엄마 침대 옆에 섰어요. 그리고 엄마를 내려다봤죠.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뭐 하는 거지? 그 남자가 몸을 숙였어요. 엄마 귀에 가까이 대고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낮고 느렸죠. 순희 씨, 잘 주무세요. 오늘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누군가 오고 있었어요. 그것도 엄마한테 속삭이면서요.
저는 용기를 내서 일어났어요. 누구세요? 그 남자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저는 침대 옆 스탠드를 켰어요. 불이 켜지자 남자의 얼굴이 보였어요. 박남호였어요. 선생님, 여긴 왜 오신 거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남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저 할머니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가 어머님도 좀 봤어요. 새벽에요. 지금 새벽 1시인데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호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저 할머니가 밤에 자주 깨셔서요. 확인하러 온 거예요. 그럼 왜 우리 엄마한테 속삭인 거예요? 저는 따졌어요. 남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 그냥 잘 주무시라고요.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나가세요. 당장요. 제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잠에서 깨셨어요. 은정아, 무슨 일이야? 엄마, 이 사람이 밤마다 엄마한테 온 거예요. 남호는 황급히 병실을 나갔어요. 저는 바로 간호사실로 갔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간호사는 놀라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장을 만나겠다고 했어요. 이 일을 제대로 조사해야 했거든요. 병원장실에서 기다렸다가 병원장을 만났어요. 60대 남자였어요. 저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어요. 병원장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 간병인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후 남호가 병원장실로 왔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장이 물었어요. 박남호 씨, 어젯밤에 305 병실에 들어간 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호가 대답했어요. 왜 들어갔습니까? 환자분 상태를 확인하려고요. 병원장이 따졌어요. 당신이 담당하는 환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복도를 지나가다가 소리가 들린 것 같아서요. 남호는 변명했어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그가 조용히 들어와서 엄마한테 속삭이는 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다 봤어요. 당신이 우리 엄마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거요. 제가 소리쳤어요. 남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원장이 말했어요. 박남호 씨,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해명이 필요합니다. 남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매일 밤 오셨잖아요. 제가 따졌어요. 남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장이 말했어요. 일단 업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하겠습니다. 저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조사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 그랬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선생님, 왜 우리 엄마한테 그러신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남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어요. 저 그냥 어머님이 옛날에 아는 분 같아서요. 아는 분이요? 누구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20년 전에 제가 있던 요양원에 계셨던 분이요. 남호가 작게 말했어요. 저는 더 놀랐어요. 엄마도 20년 전에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남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 그때 그 요양원 환자였어요. 윤순희 씨가 저를 돌봐주셨어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20년 전에 남호를 돌봤다고요. 그럼 왜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남호는 말을 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경찰이 왔어요. 저를 데려갔어요. 순희 씨가 신고한 거였어요. 신고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남호는 쓰게 웃었어요. 제가 다른 환자를 때렸어요. 화가 나서요. 그래서 순희 씨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전 정신병원으로 옮겨졌죠. 병원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당신 정신병원에 있었다고요? 남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년 동안요. 5년 전에 퇴원했어요.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20년 동안 정신병원에요. 그럼 그동안 엄마를 원망했겠네요. 나모는 눈물을 흘렸어요. 네,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매일 생각했어요. 병원장이 말했어요. 이건 경찰에 신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나모 씨, 당신은 환자를 괴롭힌 혐의가 있습니다. 나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나모가 불쌍하기도 했지만 엄마를 괴롭힌 건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는 엄마 병실로 돌아갔어요. 엄마한테 모든 걸 말씀드렸죠. 엄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나모라고. 그 아이가 여기 있었어.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 사람 아세요? 제가 물었어요. 응, 알아. 20년 전에 내가 봉사하던 요양원에 있던 아이야. 정신장애가 있었어. 폭력적이었고. 엄마가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신고하신 거예요. 어쩔 수 없었어. 그 아이가 다른 환자들을 다치게 했거든. 원장한테 말했지만 아무 조치도 안 했어.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그게 맞는 선택이었어요. 제가 위로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우셨어요. 미안해, 나모야. 정말 미안해.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더 큰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뒤 경찰이 병원에 왔어요. 나모를 조사하러요. 저도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피해자 어머님은 신체적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아니요, 다행히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어요. 용의자 박나모 씨는 환자 병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환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나모는 가짜 신분으로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박나모라는 이름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거였대요.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박나모 씨 본명은 이진수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뒤 사회 복귀가 어려워서 가짜 신분을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더욱 놀랐어요. 가짜 신분으로 간병인 일을 하다니요. 그럼 다른 환자들도 위험했던 거잖아요. 경찰관이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여러 요양병원에서 일했는데 그 병원들에서 노인 환자 사망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네, 사망 사건이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모두 자연사로 처리됐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박나모 씨가 근무하던 병원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환자들을 죽인 건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경찰관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아직 확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이 많아서 재조사 중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엄마도 위험했던 거예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지켜보지 않았다면 엄마도 그렇게 됐을지 모르죠. 경찰은 나모를 구속했어요. 주거침입 신분이죠.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였어요. 재판이 진행됐고 저와 엄마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나모를 다시 봤어요. 그는 수갑을 찬 채로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었더군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혐의를 인정합니까? 나모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인정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나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저 그냥 기억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그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됩니까?
판사가 엄하게 말했어요. 나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조건이었죠. 그는 끌려가면서 엄마를 봤어요. 순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모야 편히 지내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나모는 고개를 숙이고 끌려갔어요. 법정을 나와서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엄마가 그 아이한테 미안해. 저는 엄마를 위로했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자책하셨어요. 내가 좀 더 이해하려고 했다면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엄마, 그땐 어쩔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했잖아요. 알아. 근데 가슴이 아프다.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재판이 끝나고 한 달 뒤 엄마는 퇴원하셨어요. 허리도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 혼자 걸으실 수 있었거든요.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왔어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예전과 달랐어요. 더 조용해지셨고 자주 생각에 잠기셨어요. 가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죠. 어느 날 저는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무슨 생각하세요? 엄마는 한참 만에 대답하셨어요. 나모 생각해. 그 아이도 불쌍해. 엄마는 잘못 안 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도 잘못했어.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아이 때문에 다친 사람들은요? 제가 따졌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어요. 알아. 근데 양쪽 다 피해자야. 그게 더 슬퍼. 저는 엄마 말씀을 이해했어요. 세상은 단순하지 않죠.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어요. 나모도 피해자였어요. 제대로 된 치료와 관심을 받지 못한 거죠. 며칠 뒤 엄마한테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거였어요. 나모가 보낸 거였죠. 엄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편지를 열었어요. 순희 씨께. 오래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요. 순희 씨를 놀라게 하고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20년 동안 저는 순희 씨를 원망했어요. 왜 날 버렸을까? 나한테만 따뜻했던 사람이 왜 날 신고했을까?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생각해 봤어요. 순희 씨는 잘못하지 않았어요. 저를 보호하려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려던 거였죠. 그게 옳은 일이었어요. 전 그냥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순희 씨가 저를 기억해 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요. 이제 알았어요.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하는 거더라고요. 순희 씨 편히 쉬세요. 이젠 제가 순희 씨를 괴롭히지 않을게요. 여기서 치료 잘 받고 건강한 사람이 돼서 나갈게요. 그리고 다시는 순희 씨를 찾아가지 않을게요. 그게 제가 순희 씨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인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박나무 올림. 엄마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우셨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나모도 변하고 있었어요. 늦었지만 깨달은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엄마가 답장을 쓰고 싶은데 괜찮겠니? 물론이죠, 엄마.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며칠 동안 편지를 쓰셨어요. 뭐라고 쓸지 고민을 많이 하셨죠. 마침내 편지를 완성하셨어요.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읽으면서 또 울었어요. 나모에게. 내 편지 잘 받았어. 엄마도 미안해. 그때 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 그냥 문제를 없애려고만 했지. 근데 말이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누구나 실수해. 너도 나도.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너처럼 지금 깨닫고 변하려는 거.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을 만큼 성장했잖아. 그거면 됐어. 앞으로 건강하게 살아.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엄마가 응원할게. 그리고 말이야, 엄마도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마. 건강해. 윤순이 올림. 저는 그 편지를 나모한테 보냈어요. 며칠 뒤 나모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짧은 편지였죠. 순희 씨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꼭 건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어요. 엄마는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걷고 계단도 오르내리세요. 예전처럼 건강해지셨죠. 엄마는 다시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노인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보셨어요. 동네 어린이집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엄마가 깨달은 게 있어.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이 필요해. 특히 어릴 때 받지 못한 사랑은 평생 영향을 미치더라. 나모도 그랬겠죠.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그 아이도 어릴 때 사랑을 못 받았을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됐겠지. 그날 저는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요. 인생에 대해, 사랑에 대해, 용서에 대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엄마가 내 나이 때는 이런 걸 몰랐어.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뭔지. 그냥 내 방식대로만 살았지. 엄마는 충분히 잘 하셨어요. 제가 말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엄마도 배우고 있어. 아직도. 저는 엄마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70이 넘으셨는데도 여전히 배우려고 하시니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엄마한테 또 편지가 왔어요. 나모한테서요. 이번엔 좋은 소식이었어요. 순희 씨께. 저 드디어 가석방 됐어요. 모범수로 인정받아서요. 지금은 사회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요. 정원사 일을 배우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는 거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다 보니 재미있어요. 식물들이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해요.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식물을 키우면서 책임감을 배운다고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게 뭔지 알게 된다고요. 전 그동안 돌봄을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돌본다는 건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라도록 도와주는 거더라고요. 순희 씨도 식물 키우세요. 마음이 편해져요. 건강하세요. 이진수 올림. 엄마는 편지를 읽고 웃으셨어요. 다행이다. 그 아이가 제 길을 찾았네. 저도 기뻤어요. 나모가 아니 진수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니까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우리도 뭔가 키워볼까? 식물 말이야. 좋아요, 엄마. 뭘 키울까요? 장미 어때? 예쁘잖아. 가시가 있는데.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예뻐요.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는 웃으셨어요. 그래, 장미 키워보자. 우리는 함께 화원에 가서 장미 화분을 샀어요. 그리고 베란다에 놓았죠. 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쬐게 했어요. 장미는 천천히 자랐어요. 몇 달이 지나자 꽃봉오리가 맺혔어요. 그리고 드디어 꽃이 피었죠. 빨간 장미였어요. 엄마는 꽃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예쁘다. 정말 예쁘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요? 우리는 함께 장미를 바라봤어요. 햇살이 꽃잎을 비췄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인생도 이렇구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라는 거구나.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결국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고마워. 함께 있어줘서. 당연하죠, 엄마. 저도 고마워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장미가 꽃을 피웠다. 1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엄마도 기뻐하셨다. 이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엄마가 아프셨고 이상한 일들이 있었고 무서운 경험도 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겨냈다. 그리고 배웠다. 사람은 복잡하다는 걸.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걸.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 하고 기억되고 싶어 한다는 걸. 중요한 건 그 방법이다. 건강하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게 인생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별도 많았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이제 괜찮을 거예요. 우리 모두요. 엄마도 진수도 저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러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면서요. 그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에요. 사랑과 이해. 그것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엄마의 건강을 위해, 진수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리고 제 앞날을 위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잘 시간이에요.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평화로운 잠이었어요. 악몽도 없고 두려움도 없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어요. 우리는 계속 살아갔어요. 각자의 자리에서요. 엄마는 어린이집에서 아이들과 놀아주시고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진수는 정원에서 식물을 돌보고요. 가끔 진수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근황을 알려주는 편지였죠. 엄마는 그 편지를 읽고 답장을 쓰셨어요. 저도 가끔 한 줄씩 추가했죠.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어요. 진수는 완전히 사회에 복귀했어요. 작은 정원 가꾸기 회사에서 일한대요. 실력도 좋아서 인정받고 있다고 했어요. 어느 날 진수한테서 특별한 편지가 왔어요. 사진이 동봉돼 있었어요. 진수가 가꾼 정원 사진이었죠.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순희 씨, 은정 씨. 이 정원을 순희 씨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순희의 정원이에요. 제가 순희 씨한테 드릴 수 있는 작은 선물이에요. 엄마는 편지를 읽고 또 우셨어요.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고맙다, 진수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중얼거리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가보실래요? 그 정원을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가보고 싶다. 주말에 우리는 그 정원을 찾아갔어요.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작은 정원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어요. 온갖 꽃들이 피어 있었거든요. 입구에 작은 표지판이 있었어요. 순희의 정원. 사랑과 용서의 정원. 엄마는 표지판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진수가 나와서 우리를 맞았어요.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았죠. 순희 씨 오셨어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진수야. 엄마가 그를 안았어요. 진수도 엄마를 안았어요. 둘 다 울고 있었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진수가 정원을 안내해 줬어요. 이건 장미예요. 순희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많이 심었어요. 이건 백합이고요. 이건 튤립이에요. 모든 꽃들이 아름다웠어요. 정성껏 가꾼 게 느껴졌죠. 우리는 한참 동안 정원을 거닐었어요.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순희 씨 정말 감사해요. 순희 씨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해낸 거야. 아니에요. 순희 씨가 저를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편지도 보내주시고 그게 저한테 힘이 됐어요. 진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어요. 과거에 대해, 현재에 대해, 미래에 대해요. 진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밝고 건강하고 희망이 있는 사람으로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정원을 떠났어요. 진수가 배웅해줬어요. 자주 오세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고마워 진수야. 꼭 다시 올게. 엄마가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인사를 했죠. 안녕히 계세요. 집으로 가는 길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사람은 변할 수 있어. 사랑과 이해가 있으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그날 밤 저는 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순이의 정원에 갔다. 정말 아름다웠다. 진수가 정성껏 가꾼 게 느껴졌다. 그는 완전히 변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 있지 않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걸 보니 기뻤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나도 많이 배웠다. 세상은 흙과 백으로 나뉘지 않는다. 회색지대가 훨씬 많다. 그리고 사람은 복잡하다. 선한 사람도 실수하고 악한 사람도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다.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찾았으니까요. 엄마는 엄마의 길을, 진수는 진수의 길을, 저는 제 길을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연결돼 있어요. 사랑으로, 이해로, 용서로요. 그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줘요.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편안하게 잠이 들었어요. 더 이상 악몽은 없었어요. 평화로운 꿈만 꿨죠.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죠. 각자의 새로운 시작이요. 엄마는 계속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저는 회사에서 일하면서 엄마를 돌보고 진수는 정원을 가꾸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우리는 가끔 만나요. 순이의 정원에서요. 그곳에서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죠.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은 없어요. 그냥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질 뿐이에요. 하지만 그게 좋아요. 평범한 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거든요. 우리는 그 소중함을 지키며 살아가요. 그리고 언제나 기억해요. 사랑과 이해의 힘을요. 그게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앞으로도 함께 가게 해줄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예요. 요양병원 CCTV에 찍힌 간병인으로 시작된 이야기요. 무섭고 힘든 이야기였지만 결국 희망의 이야기가 됐죠.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웠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걸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변화시키고 치유하고 구원해요. 엄마와 진수가 그걸 증명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돼요.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지죠. 그 이야기들이 모두 아름답고 행복하길 바라요. 엄마도 진수도 저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도요. 사랑하세요. 이해하세요. 그리고 용서하세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